저는 삼국지가 너무 많이 올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삼국지를 무슨 뭐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하려면은 뭐 무조건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까놓고 말해서 빌 게이츠나 뭐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삼국지 읽었겠습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삼국지 읽었다고 삼국지 부심 부리면서 말끝마다 삼국지 그 일화로 막 예시 드는 사람 중에 뭔가 대단하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못 봤거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다니는 남성분께서 소개팅녀가 조조 유비를 모른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26살이고 외모와 몸매는 내 스타일이긴 함 이라는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남성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이거 나이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소신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삼국지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를 되게 많이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삼국지에 좀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자꾸 예시가 삼국지로 나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특히 약간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삼국지 솔직히 별로 딱히 막, 그러니까 저도 삼국지를 막 되게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굵직굵직한 얘기만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삼국지를 읽다가 재미가 하도 없어가지고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삼국지 이거 트라이만 한 10번을 넘게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황혼적의 난시대부터 막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알기는 알아요. 저도 뭐 이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고초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알 건 다 알아. 저도 알 건 다 아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뭐 그렇다는 건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삼국지를 무슨 뭐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지 무슨 뭐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삼국지가 너무 많이 올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뭐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하려면은 뭐 무조건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저도 그 시대를 자랐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는데 까놓고 말해서 빌 게이츠나 뭐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삼국지 읽었겠습니까? 너무 올려치기가 돼 있어. 정말 그렇게 무슨 한 시대를 막론한 무조건 읽어야 되는 저서라고 치면은 뭐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읽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읽었을까? 나는 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프 베이조스 그 사람만 해도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이제 독서광으로 유명해가지고 독서 추천 같은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필독서, 뭐 청소년 필독서, 경영자들 필독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서양권 그 기업가들한테서는 삼국지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까지도 약간 동북아시아 종특인가 이게, 이런 데서만 되게 이게 삼국지를 너무 많이 올려치는 약간 요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방골기질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골기질 끝판왕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뭘 그렇게까지, 왜냐면은 저도 이제 삼국지 내용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만화 중에 그 정도로 탄탄한 정도의 스토리를 가진 만화 같은 것도 상당히 조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명분 싸움이라든지 상대 참모를 데려와가지고 머리를 쓰고 막 이런저런 것들 막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일본 만화 중에 약간 이것도 틀딱들만 아는 만화인데 엠블럼 테이크 2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하지는 않은 만화인데 그 만화만 봐도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이게 조폭 만화인데 야쿠자 만화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삼국지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개쩐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되게 충분히 그런 만화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삼국지도 사실상 소설이잖아요. 당연히 중국 역사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그 웅녀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곰이 그 마늘 먹고 사람 된 약간 이런 느낌의 신화 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삼국지가. 이 양반 그렇게 하면 안 돼. 뚝딱뚝딱 김목수.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김목수님도 약간 이 세계관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민서 레드필 코리아가 삼국지 매니아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삼국지 읽었다고 삼국지 부심 부리면서 말끝마다 삼국지 그 일화로 막 예시 드는 사람 중에 뭔가 대단하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못 봤거든요.
물론 어떤 뭐 침착맨님이라든지 어떤 흑자일스님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이야기꾼들이시다 보니까 이거는 예외 케이스고, 근데 제 기준에서 항상 저한테 저 어릴 때라든지 저한테 훈수 두면서 동네 날백수 형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야 삼국지에서 유비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니면은 어디 무슨 뭐 친척집 가면은 이상한 반백수 삼촌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국지 얘기하면서 훈수 두고 자기네들은 뭐 쥐뿔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현생에서 되게 삼국지 안 읽은 것 같다가 타인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은 삼국지를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도 아 저 사람 삼국지 안 읽었어,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꼭 되게 삼국지 안 읽은 걸로 남 무시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저는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조조 유비를 모르는 거는 근데 상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 유비를 모르는데 만나려면은 한 그 아이돌 센터급 정도는 조금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카루스의 날개라든지 큼직큼직한 설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제우스가 바람둥이였다든지 막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해도 조조 유비 정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조조가 삼국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유비가 삼국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들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약간 한국 사회를 조금 이렇게 살았다면은. 근데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천하 삼분지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그 비유다 보니까 삼국지를 안 읽어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장판파 싸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오는 예시다 보니까 삼고초려막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삼국지를 안 읽었어도 요 정도는 조금 알 수 있는데 유비 관우 장비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양보해가지고 조조는 모를 수 있다고 치자. 정말 여자 입장에서 요즘 시대 26살짜리 여자 입장에서 조조까지는 모를 수 있다 쳐. 근데 유비 관우 장비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는 게 그래도 기초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갈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의 예시로 너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제갈량 같은 요런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조금 들어볼 수밖에 없는 단어라서 삼국지의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국지의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특히 요즘 시대 때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삼국지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요즘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 준다면은 삼국지를 읽을 시간에 더 유용한, 사업에 유용한 책들이 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래서 삼국지를 아예 안 읽어본 것 같다가는 저는 뭐라고 하기는 싫은데, 조조 유비를 모르는 거는 조금 기초상식이 부족한 여자의 가능성이 높기는 높을 것 같다. 사마이는 몰라도 제갈량은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초선도 솔직히 몰라도 돼. 초선도 몰라도 되고 사마이도 몰라도 되는데 제갈량은 알아야지. 제갈량은 워낙 많이 나오는 저거잖아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여론이 어떨지. 관우 장비는 알겠지라고 했더니 작성자가 모르는 것 같음. 그쵸, 유비를 모르는데 어떻게 관우 장비를 알겠어요. 중국 애들 모를 수 있지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더니 작성자가 이건 상식 아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를 수도 있지 중국 역사라는 말에 이제 좋아요가 5개 달려있고, 외모 몸매 되면 이성계 몰라도 인정, 여기에 좋아요가 16개.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조조 유비를 모를 정도를 용서해 주려면은 걸그룹 센터 정도 돼야 이 여자가 앞으로 치는 모든 사고를 내가 이 여자의 얼굴 하나 보고 다 케어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인드여야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조조 유비를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이거예요. 조조 유비가 삼국지에서 뭐를 했는지까지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들어봤다. 그 사람들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아니야 오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는 몰라. 요 정도면 나는 세이브. 근데 아예 못 들어본 거는 조금 심하기는 해요. 여기도 나오네요. 이성계 모를 정도면 권은비 정도는 돼야겠다. 권은비면은 쌉가능이지. 권은비면은 용서해줄 사람들 많을 겁니다. 보통 들어보기라도 했긴 해 라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네가 꺼낸 주제인데 개쌉 노잼이라서 모른다는 건 아닌지 라고 했더니 작성자가 주제를 꺼낸 건 아니고 얘기 나오다가 내가 개드립침, 영화를 조조 할인으로 보면 싸다고 해서 유비 할인으로 보면 더 싸냐고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
이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이거. 아 이거 씨 저게 드립이 지금. 아 조조 할인 얘기를 하다가 유비 할인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여자가 다 알아듣는데 그냥 걔 족 같아가지고 그냥 그게 뭔데 씹더가를 약간 시전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래서 모든 거는 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야 유비 할인이 웬 말이냐 이거. 여자 입장에서 족같아가지고 아 몰라요 저 그게 뭔데요 조조가 뭐고 유비가 뭔데요 약간 요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긴 있겠네요. 약간. 그래서 LG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존나 재미없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좋아요가 66개 달렸고 여자 불쌍해 좋아요가 35개. 여자가 순발력 지렸네. 갑자기 순식간에 여론이 뒤바뀌고 있죠. 유비 할인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극혐이라서 모르는 척 했을 듯. 그래서 작성자가 유비 할인 드립이 그 정도로 극혐이야. 그래서 소개팅 결과가 보인다. 근데 유비 할인 나 이런 거 좋은데 라는 분도 한 명 계시긴 계시네요. 근데 여기에는 좋아요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분께서는 소개팅에서 삼국지 이야기를 꼭 해야 했냐. 야, 이것도 맞아. 아니 소개팅에서 대체 비유를 삼국지로 드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 생각도 안 해봤네.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어떤 연애를 하던 도중에 한 100일 정도 사귀었어. 100일 정도 사귀다가 둘이서 무슨 뭐 꽁냥꽁냥 대고 집에서 같이 뭐 파스타도 해먹고 TV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다가 어떤 삼국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야 저거 뭐 유비관우 장비 얘기네 했더니 오빠 근데 유비관우 장비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찾을 수가 있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삼국지 얘기는 맞네. 소개팅 자리에서 삼국지 얘기가 나올 일이 사실 없긴 하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캐치를 못했네. 근데 유비 할인은 너무 많이 나와서 손권 할인으로 하는 게 나음. 너도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진짜. 진짜 한남들이 미안해 진짜. 그래서 현대차 다니시는 분께서 침착맨 삼국지로 입문하면 되겠네. 이거 어리면 모름.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리면 좀 모를 수 있다. 26이면은 근데 알만도 해요. 26이면은 이름 정도는 들어봤어야 돼. 유비랑 조조. 그리고 그깟 2000년전 중국 애들 좀 모르면 어때? 좋아요가 10개. 적토마는 알지 않을까? 소개팅에서 조조 유비 드립치는 거 보면 글러먹은 소개팅 같음. 침착맨이 사람 다 버려놨네. 그래가지고 맞아 흑자헬스님도 삼국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자헬스님에 대해서도 좀 소신발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솔직히 저 흑자헬스님 방송 되게 재밌게 보는데 보다가 이제 삼국지 예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딴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삼국지가 호불호가 너무 많이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흑자헬스님도 내가 흑자헬스님 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삼국지 얘기 좀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그래서 삼국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삼국지 읽은 사람들 중에 너무 부심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가지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누가 삼국지 안 읽었다 그러면 너무 무시를 했었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안 읽어봤어? 이 새끼랑 상종하면 안 되겠네.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돼. 남자의 인생을 모르는 새끼 하면서 무시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인생 최대 업적이 삼국지를 읽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별나게 남자들 중에 제 나이 또래 남자 중에 요즘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랑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 요 정도 시대 요 정도 틀딱 시대 스윗 영포티 시대 때 남자들 중에 뭔 얘기만 나오면은 삼국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때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무슨 흑자헬스님 저격 아닙니다. 장민서 저격이에요.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저도 거의 한 근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현생에서 만나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딱히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좋아하는데도 누가 안 읽었다 그러면 너 안 읽었구나 오케이 알아서 삼국지 얘기 안 할게 라는 사람들 중에는 정상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근데 상대가 삼국지를 안 읽었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제정신인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 되나 대한민국 사람이 침착맨 유튜버도 안 봤다는 건데 침착맨 유튜버는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침착맨 유튜브 안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존나 웃기네.
진짜. 저도 안 봐요 침착맨 유튜브. 구독도 안 돼 있어요. 유비 할인이라 농담하면 나도 이악 물고 모른 척 할 듯. 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조조 유비 모름, 삼국지 모름, 침착맨 좋아하는데 삼국지 얘기하는 건 내가 모르겠으니까 안 봄.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유학하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안 볼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외국에서 유명한 서양권에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삼국지를 봤을까? 아, 일론 머스크는 삼국지 봤을 가능성도 있겠다. 일론 머스크는 약간 동양권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나마 서양 쪽 재벌들 중에 읽어봤을 가능성이 그나마. 근데 일론 머스크도 많이 쳐야 저는 한 30% 정도라고 보거든요. 빌 게이츠나 아까 말씀드린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읽었을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보고 5%도 안 돼 솔직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긴 삼국지를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다 읽어봤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하버드 다니면서 막 읽어봤을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그 우리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조금 빨리고 있는 문화 같은 거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올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안 읽어봤다 그래가지고 조금 무시하는 거는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분께서도 모를 수 있지라고 하시고 유비할인이면 모른 척 한 거다. 첫 여친이 안철수 모르더라.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좋아하는 여자가 여당과 야당을 모르는데 이거 만나도 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경우는 많기는 많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여자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만났던 그 적어도 어떤 예체능 계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 여자들 중에는 여당 야당 모르는 애가 한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투표는 하겠죠? 투표하죠. 거의 그냥 99%의 확률로 민주당을 찍죠. 왜냐면은 민주당 쪽이 단어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그 여당 야당도 잘 모르고 그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내 어떤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잖아. 그래서 그 교사분들도 항상 투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개념연인 척 하려고 여기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니까 투표장에는 가는데 뭘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진보와 보수가 있어. 민주당은 진보고 국힘은 보수래. 그러면은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에서는 나 같아도 진보를 뽑지. 그래서 민주당 쪽이 이게 단어 선택을 진짜 잘했어요. 아니,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10대 20대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왜냐면은 항상 보수적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야, 우리 부모님은 너무 보수적이야, 약간 요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진보는 뭔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고 뭔가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20대 여자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의 확률로 이제 진보를 찍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뭔가를 알게 되면은 보수를 찍게 된다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보 보수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표가 갈리는 거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가치관에 따라서 갈리기 전에 아무 가치관, 정치 가치관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자애들이 무조건 진보를 찍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진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긍정적인 느낌이, 발전적인 느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그 20대 여자들한테서 어떤 표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나 대선 기간에 여중생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진보가 뭐야? 진보가 앞으로 간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실제로 들으면 맞아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20대 때 연애하면서 그 만나던 여자애들이랑 정치 얘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여자애들은 근데 진짜로 그 20대 거의 90% 이상은 다 진보 성향이에요. 코드 안 맞으면 어차피 오래 못 가. 소개팅 잘 끝나고 들어갔냐고 보냈는데 몇 시간째 답이 없다. 답을 바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 거죠 지금. 유비 할인 들이치면 나 같아도 조조고 유비고 다 모른다고 정색할 듯. 다음엔 그러지 말자.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한 게 오봤다 진짜. 그리고 바라던 결말 순욱 빈찬압 된 놈. 그래서 순욱의 빈찬압이 대신 개드립을 쳐서 순욱 빈찬압이 대신 어떤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